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동료, 가족, 연인.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때로는 특정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심지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무거워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내 자신마저 초라해지는 사람, 대화 후에 왠지 모를 불쾌감이 남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우리 삶에 해로울 수 있는 5가지 인간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욱 강인한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나 39세의 나이에 정신적 붕괴를 겪을 때까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가치를 깊이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의 진정한 메시지는 인간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강인한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함을 가로막는 요소들, 특히 나약함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태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니체 철학의 핵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니체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관점에서 본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에게 관계란 서로를 발전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할 대상이었죠.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힘의 의지입니다. 의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근본적인 충동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마치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듯 인간도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르상티망입니다. 이는 프랑스어로 원한이나 복수심을 뜻하는데 니체는 이를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 대해 품는 부정적 감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죠. 또한 니체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분했습니다. 주인 도덕은 강함, 고귀함, 우월함을 선으로 여기는 반면 노예 도덕은 약함, 겸손, 순종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후자가 인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니체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5가지 인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 찾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부모 찬스겠지라며 폄하하죠.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상사 탓, 인맥 탓을 합니다. 연애가 잘 안 되면 요즘 사람들은 다 현실적이야라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뒷담화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에 갇혀 있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독이 든 공기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태도를 르상티망의 전형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대상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진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난 항상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능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죠. 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태에 안주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여 관심과 도움을 받으려 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함께 빨려들게 됩니다. 아무리 격려하고 조언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지치게 되죠. 니체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극복하려는 의지 없이 약함을 미덕으로 포장하여 타인의 도움이나 관심을 바라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힘의 의지가 완전히 결여된 모습이라고 보았죠. 세 번째는 군중 심리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죠.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고 자기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따라합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에 무작정 동조하죠.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건 없습니다. 이들과 대화해보면 깊이가 없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베끼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 뿐입니다. 니체는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지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창조하려는 의지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한 개성과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평범함과 안일함이 우리의 도전 정신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위험 회피와 안정 추구만을 지향하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변화와 위험을 극도로 꺼리며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 그냥 안전하게 살면 되잖아라며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을 말립니다. 이들은 새로운 기회가 와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부터 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이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직장이 나쁘지 않잖아라며 제동을 겁니다. 물론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언은 신중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극복의 기회를 외면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죠. 니체는 삶을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위험을 회피하고 안주하려는 태도는 힘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삶의 활력과 창조성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도전 정신마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선량하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죠. 이들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강자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약자 앞에서는 거드름을 피우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선행을 베풀 때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하거나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행동하죠. 니체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심하게 경멸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도덕이 보여주는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진정한 강인한 인간은 자신의 본능과 솔직함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진실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을 단순히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더 강인해져야 합니다. 먼저 강인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니체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관계, 서로의 힘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안주하려 할 때 채찍질을 해주고 우리가 좌절할 때 일으켜 세워주죠. 함께 있으면 더 나은 버전의 나 자신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극복의 정신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나약한 특성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도 때로는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주체적인 판단 없이 남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도 성찰해야 하죠. 니체는 가치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들을 재평가하고 우리 스스로 나만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일이 정말 위험한 건지,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죠. 니체는 또한 고통과 성장의 관계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말이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수없이 반복해도 괜찮을 만큼 충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의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맺는 관계 또한 후회 없이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과감히 벗어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관계는 소중히 갖고 나가야 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 자신부터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빼앗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영감을 받는지 말입니다. 반대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지도 파악해 보세요. 물론 모든 관계를 즉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심리적 거리를 두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보낼 이유는 없죠. 니체는 우리에게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독성 있는 관계들을 정리하다 보면 주변이 텅 비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관계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질 좋은 관계 몇 개가 질 나쁜 관계 수십 개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당당히 벗어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니체가 경계했던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힘의 의지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의 철학처럼 내 인격을 정의하는 것은 내 속에 담긴 생각입니다. 니체의 외침처럼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는 생각과 관계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생각을 품고 당신만의 강인한 인격을 만들어 가세요.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삶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니체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며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용기를 가져보세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철학적 지혜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